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순 노무사님 모시고 지금 AI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이런 전문직에 AI를 많이 활용하면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글로벌 기업이 AI로 인해서 많은 직원을 이제 해고를 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도 이 시대에 앞서서 항상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구수 노무사님 같은 경우 강남농법인에서는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예, 최근에 인공지능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고 있고 특히 어떤 이 인공지능을 이용하면서 굉장히 단순 기능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업무를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법률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구입한 책입니다. AI를 활용한 법률 문서 작성법.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 글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읽는 거하고 활용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게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나름대로 이제 챗GPT를 많이 활용을 하고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이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어떤 법률 관련된 법률 찾기나 아니면 또 이런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다든지 뭐 이런 걸 어떤 방식으로 얻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잠깐 여기 기사거리가 있는데 최근에 이런 인공지능이 되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저번에 6,000명을 딸렸는데 이번에 또 다시 9,000명을 전 세계적으로 좀 해고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 외에도 국내 화이트 칼라 이러한 직업들이 이런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하면서 이제 이런 분석 작업이나 기본 반복적인 작업 이런 게 다 어떤 이런 챗GPT를 응용한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옛날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 많이 사람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이거를 잘 활용하고 하냐 이게 이제 경쟁력의 어떤 기업의 어떤 경쟁력이랄까 아니면 생존을 이제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2년 전에 저희 사무실에 왔던 대학교 후배였는데 노키아 미국 지사에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직원들의 50%를 다 감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줄였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 이렇게 하니까 이 챗GPT라는 회사에서 이 회사에 맞춤식으로 만든 이런 프로그램을 깔아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없어도 더 잘 돌아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년 전에 미국에서는 이러한 챗GPT를 활용한 어떤 기업 특화된 이런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사용해 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급격하게 이제 확산되고 있는 챗GPT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퍼플렉시티나 아니면 또 다른 이러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노후법인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챗GPT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서 우리 강남노후 앱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계산이 지금 19개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5개를 이제 추가적으로 발주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해석 이 부분도 영어하고 한글 8,500개를 다 번역을 해서 이제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 대법원 판례, 노동 판례 500선, 그리고 또 노동법전,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영어하고 한글로 된 매뉴얼하고 기본서 15건 이런 부분이 다 여기에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간에 챗GPT에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강남노후법인에서는 이런 법용 챗GPT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남노후법에 특화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 법인에서 믿을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 법인에 특화된 챗GPT를 도입을 해서 이제 그것을 상용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자료기보다는 정확한 자료, 그 풍부한 자료, 그리고 더 전문적인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고객을 서비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인공지능이라는 이러한 기계를 도입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더 생산성도 오르고 또 그 지금 현재 인원으로 잘 유지하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노후부분 시장에서 최고 선두주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그 우수한 노무사나 변호사들의 숫자로 판단했지만 지금은 이러한 우수한 인재를 기계로 대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누가 창조적이고 누가 기초적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결정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강남노후법인도 체계적으로 이제 아마 이제 발전을 그런 주안점을 두고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 참고적으로 제가 챗GPT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 보시죠. 저희 챗GPT는 저는 이제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4개 부분을 주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질문, 그리고 영어 번역, 그리고 노동법 문의, 제가 노무사지만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노무사, 예, 그리고 이제 출입국 관리법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한 4개 정도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질문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제가 그 계속 질문했던 부분을 여기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무조건 챗GPT를 하나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프로젝트로 구분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필요한 자료를 그게 계속 축적이 가능하고 확인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전문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질문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이 근로자가 자기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 청구를 뭐 했는데 그 8천만 원을 청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자기는 중간 관리자로서 이 근로자를 훈계하려고 했는데 이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서 인정이 했고 회사에서는 견책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다 끝났다고 생각됐는데 이 근로자가 소송을 통해서 자기 회사한테 제기한 것도 아니고 본인한테 8천만 원이라는 손해배상을 들어왔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손해배상 이 부분은 어떤 재판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공인 노무사의 어떤 영역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챗GPT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 노동법, 그래서 여기 손해배상 예측금액, 그래서 제가 관련된 부분을 자세히 썼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세히 써가지고 이 8천만 원이 적당한지, 다시 말해서 저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 반장입니다. 직원이 업무 태만히해서 2번에 걸쳐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공문을 회사로 보냈습니다. 회사는 회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받았고 차후 회사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퇴직을 했고 그 근로자가 우울증 진단서를 첨부하여 저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로 8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반장인 저희 폭언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얼마의 금액이 적당한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세히 내용을 설명하고 하니까 이게 기존에 뭐 어떤 판단 기준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소송을 볼 때 약 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고민을 했을 때 한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선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또 그 어떤 구글에다가 그 직장 내 괴롭힘과 그 손해배상, 그러니까 위자료 금액
이런 그 문장을 쳐서 이제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월간 노동법률, 중앙경제사의 월간 노동법률에 어떤 한 변호사가 기고한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13가지의 괴롭힘 사례하고 그 손해배상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판단 기준이 그 직장 내 괴롭힘의 어떤 횟수,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그 직장 내 괴롭힘의 어떤 내용,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근로자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요 판단을 기준으로 이제 금액이 산정이 되는데, 제일 뭐 이게 자살까지 한 사건은 한 6천만 원 정도 손해배상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가벼운 거는 한 100에서 한 500 정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챗 GPT를 통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얻고 그거를 좀 더 특화된 질문을 이제 인터넷에 올리니까 바로 정확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답변은 웬만한 변호사가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답변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짧은 시간에 그것도 다 그 한 30분 내에 이제 이 정확한 답변을 구해서 저한테 상담한 이 고객한테 설명을 해줬더니 이 고객이 대만족을 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은 그 변호사를 그러니까 변호사를 그 수임 안 하고,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뭐 부탁 안 하고 자기가 직접 소송에 대응할 수 있겠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앞으로 노무사님한테 잘 부탁한다. 이런 말까지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때에는 사실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 책은 그 AI를 활용한 법률 문서 작성법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자세히 논점을 가지고 이제 파악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 나열할지, 여기 바로 이제 인공지능 챗GPT에서 그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질문하고 또 자기가 얼마나 아는 만큼 또 이렇게 질문도 가능하고 또 활용도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일이 공인노무사지만은 이 AI 이 프로그램을 단지 이제 기계가 아닌 어떤 나의 어떤 비서나 아니면 업무 파트너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 업무의 어떤 질도 높이고 이제 답변에 대한 시간도 줄이고 또 스스로 또 공부도 더 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 감사합니다. 물론 뭐 AI 시대에 여러 가지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편리한 부분이 있는데, 너무 이제 기계에 또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이거를 기계가 우리한테 주는 어드바이스나 뭐 데이터를 또 사실은 전문가로서 판단을 해서 이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그걸 또 발굴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요새는 뭐 AI 뭐 어쏘, 그러니까 되게 경험이 없는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가 없는 시대일 정도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활용은 하되 또 이 AI가 아웃풋하는 그런 정보를 얼마나 잘 파악하는지 전문성을 더 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고모님께서 진짜 잘 짚어줬습니다. 사람들이 AI 이 프로그램에 맹신을 해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결과가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맞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게 되면은 이 AI는 일반적인 거가 있고 남의 자료를 활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을 판단할 때는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원칙만 얘기하는 그런 방식이고, 어떤 일반적인 거 얘기하지만 어떤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부적인 내용에서 틀릴 때가 많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한테 꼭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저도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노무사로서 노무일에 이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법률 의견서를 줄 때는 그 법률 해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답변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챗 GPT만 믿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챗 GPT를 가지고 하나의 큰 골격을 삼고 그게 구체적인 내용은 본 전문가의 노무사가 좀 더 구체적인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준비한 그 자료를 가지고 보충을 해야지만이 완벽한 자료가 되고, 그 이후로도 그러니까 이게 제 자문을 통해서 어떤 그 고객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그런 서포트 해주기 위해서는 진짜 책임감 있는 자문이 돼야 됩니다. 단지 이제 공인 노무사가 사용하는 것은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 또 이제 못 보는 시간을 넓혀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달리기를 할 때 우리가 100m 뭐 10초 아니면 13초에서 달릴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자동차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같은 길도 다 갈 수 있습니다. 좀 더 빨리 가고 또 멀리 갈 때도 바로 이 기계를 이용해야지만이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식으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 이러한 지식과 그리고 이렇게 기계라는 이러한 편리한 수단을 이용해서 같이 이제 협력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더 큰 일도 하고 짧은 시간에 하고 더 많은 일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